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래서 뉴스 보기가 겁난단 말이죠. 지난해 말에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 이게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끔찍한 사고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참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연휴만 되면 며칠 이어지면 국제공항이 미어 터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 비행기 타고 나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몸서리 쳐지고 그렇습니다. 소 잃고 위안감 고치는 격이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공항이 안전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또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뒷북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울산공항도 올가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울산공항의 활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 울산공항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대책을 찾는다. 그 인조 때 홍만종이라는 학자가 순오지라는 책에 쓴 말이 있죠. 사후 약방문. 이런 얘기 있는데, 사람이 죽은 뒤에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거라도 해야 되죠.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도 사실은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공항 같은 문제는 특히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많이 이야기됐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됐는데 사고가 나면 대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류 충돌인데요. 조류 충돌 문제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난해 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것도 조류 충돌이 굉장히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떠올랐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철새 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고 예방 인력도 상시 2명 이상으로 확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국토부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지난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열린 12.2구 여객기 참사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이 보고한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뭐 인력을 추gun한다든지 조류를 대응한다든지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울산도 관련된 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울산에도 이런 게 좀 보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공항도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서 우리가 좀 길게 넓게 짚어줘야 할 필요가 많은데요. 저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울산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잘 다녔는데 무안공항 사고를 겪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비행기 안 탔을 것 같아요. 아니, 전국의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런 없는 곳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울산의 경우에도 갖춰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요. 국토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공항에다가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 이걸 추진한다는데 그것도 아직 없었나,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건 뭐냐면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런데 이 레이더를 가동하면 한 10km 떨어진 철새 군락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이거를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하는데, 그럼 울산공항이 확정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도입할 공항부터 하나씩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입되는 공항의 경우에도 4월 달에 설계 착수 구매 절차 이래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하니까 울산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도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또 뒤로 미뤄지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항 가운데서 항상 후순위로 뭔가가 다 밀리는 공항이거든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울산이 이번에
뭐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당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철새 규모를 감안하면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차츰 얘기하겠지만 들으면 더 이제 짜증나고 놀랍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정말 끔찍한 것이 이 수백 명을 태우고 올라가는 빌딩만한 비행기가 그까지 세몇 마리에 맥을 못 추고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떼까마귀가 군무를 추는 울산에 주류 탐지 레이더가 없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즉시에도 시원찮은데 뭐 내년에 될까 말까 정말 황당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 예방 전담 인력 문제, 이게 이제사 상시 2인 체계를 가동한다?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상시 2인 체계라는 게 뭐예요? 상시 말 그대로 이제 항상 예. 2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예방 조치를 하는 안전 요원으로 있어야 된다 이 안 얘기인데요.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그 공항의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공항별로 예.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을 앞으로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국토부 점검 결과를 보면은 사고가 난 무안공항을 비롯해갖고 울산, 예. 양양, 여수, 사천 뭐 등 7개 공항은 야간 주말에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말에도. 예,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같은 큰 공항들은 기준치가 한 40명, 24명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보다 예방 인력이 한 8명, 6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 큰 공항이 그 정도니까 나머지 공항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은 그 국내 공항은 할주로 개수, 운영 예. 시간에 시간에 따라서 최소 2명, 최대 48명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네. 이건 뭐 고속버스 터미널도 아니고 그 정도로 안전에 둔감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울산공항에 대형 사고 안 난 게 참 신통방통합니다. 사고가 나면 언제나 인재란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울산공항에 열화상 카메라 이런 장비는 있는가요? 뭐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계속 없다는 울산공항 사고가 큰 사고 한번 났죠. 한 15년 전인가 불시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사고가 났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예. 그런 사고가 났던 적도 있고요. 장비 부족으로 보면은 울산공항은 정말 심각합니다.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 당연히 있어야 할 열화상 카메라 예. 다 갖춰진 게 아니거든요. 국토부가 이제야 앞으로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한 대 이상 보급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현재 카메라에는 이 열화상 카메라는 인천에 4대, 김포, 김해, 제주에 각 1대, 모두 국내 공항 4곳에만 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2대, 제주공항에 1대뿐인 차량형 음파 발생기. 이것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이 기본적인 훈련인데요. 예.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로 열리는 2차례로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철새가 많이 다니는데도 철새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 이런 것도 없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울산의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번 사고 나면서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비행 장비를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뭐 보통은 이제 블랙박스 정도는 알았는데 로컬 레이저, 방위각 시설, 비행기 충돌을 완화해주는 장치, 울산공항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울산공항에도 이제 그런 장치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지난번에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가장 부각된 이슈가 바로 방위각. 방금 말씀하신 로컬라이저. 이 국토부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전국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이런 차원을 통해서 마련됐는데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
울산은 빠졌습니다. 예. 울산은 빠져 있어요. 울산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으로 지적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확대를 추진해야 된다. 그게 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도입 등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 2년 전인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용역 종합 용역 이런 걸 통해서 울산공항에 대한 활주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번 사고 나고 나서 울산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전국 공항 가운데서 가장 짧다는 얘기도 이번에서 알았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시는 240m는 뭐예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게 뭔가요? 그거는 이제 종단 안전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여백을 좀 듣고.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비행 활주로 길이가 2,000m거든요. 2,000m. 2km거든요. 2km니까 지방공항,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랭킹 1위.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아요. 예. 무안공항이 얼마였죠? 2,400. 2,400. 그러니까 울산공항의 비행장 시설 위험 발생 빈도가 예. 발생 빈도가 2005년 기준으로 84.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 84년 정도에 한 번의 번쯤. 사고가 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항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게 159.1년에 한 번. 그 정도인데, 그보다는 2배가 높았습니다. 2배네, 2배. 그나마 예. 시설 개선을 그때 조금 해가지고 2010년에는 53.9년에 한 번이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그게 개선된 게 84.1년인데 이것도 보면은 201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어떤 조사거든요. 예. 10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 착륙대의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용역 이게 10년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 이후에 시설 개설이라든지 이런 또 용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이제 항공기 사고는 한번 났다 하면 대형이고 뭐 또 대형이다 하면 막 전원 사망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나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무안공항에서 사고 난 기종 중에 보잉 B737 뭐 이런 기종인데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400m니까 2,800. 예. 그러니까 울산보다 800m가 더 길어요. 800m 깁니다. 이 활주로는 길고 넓을수록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울산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B737보다 큰 비행기는 또 못 내리잖아요. 737보다 아마 작을 겁니다.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중형 비행기도 참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예. 울산의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활주로를 이탈하는 착륙 등 사고 위험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형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행기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지대격인 착륙대라든지 활주로에 못 미쳐서 착륙하거나 활주로 종단을 지나쳐버린 비행기 손상을 줄이기 위한 연장 공간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결과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지금 울산공항의 활주로 끝나는 부분이 북쪽 편으로는 그 신천교 다리하고 동천강하고 이래 7호국다하고 이래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 한 500m 정도 늘릴 경우에는 한 8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8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엄청나게 또 도로도 선형을 바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래로 남쪽 구간으로 또 할 경우에는 지금 북부 수란도로하고 이쪽 부분에 도로를 또 한 2km 정도 밀어야 되고 예산이 한 3,800억에서 4천억 아래 위로 다 돈이 엄청난 게 들고 그 돈에 비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활주로를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사실상 불가능하든 돈만 많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사실 울산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공항공사에서 울산공항을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그 강동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쪽은 또 불가하다고? 울산공항의 이전 문제는 뭐 여기 다른 시간에 좀 다뤄야 되겠지만은 예. 사실은 이제 그 울산공항 이전 방안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강동 저기 양남과 강동 쪽에 바닷가 쪽에다가 해야 되는 부분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막대한 돈이 드는 데다가 뭐 지금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고 아마 기상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하고요. 아하. 또 특히 남쪽에 지금 저 회화댐 이쪽으로 또 옮기는 문제 그리고 또 창평들 이쪽으로 서생 쪽으로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 지금의 어떤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지금의 울산공항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안전성 있게 추구해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그러자면 장비를 좀 최신 장비를 많이 도입해서 그걸로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안 돼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울산공항이 전국의 15개 공항 가운데 정부에서 바라볼 때, 국토부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이 중요한 공항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공항이 아니거든요. 손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공항이니까.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무안공항이 울산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냐면 좋지 않거든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시설 투자가 그만큼 돼가지고 활주로가 2,800m짜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안공항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입 도로라든지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8차선 도로가 쭉쭉 뻗어 있거든요. 울산하고 여건이 좀 다를 정도로 공항의 시설은 괜찮은데 거기는 지금 공항이 굳이 들어서야 되나 이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맞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 문제. 자, 151명의 대형 참사 세계적인 뉴스가 돼서요. 응급 처방한 택도 없는 소리고 제대로 하자면은 안전시설을 마칠 때까지 임시 폐쇄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고가 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뭐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그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에 기류가 상당히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울산공항 활주로 안전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관심 그리고 우려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울산공항 활주로 남쪽에 그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EMAS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공항만 콕 집어서 보강하는 건 아니고 전국계 7개 공항 그동안에 별로 투자를 안 했던 7개 공항에 울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배수 불량 같은 일부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온 그 울산으로서는 그나마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울산시에서도 울산공항 문제를 정부에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다 이렇게 돼 있던데 태세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김두겸 시장이 그 업무 지시를 통해 가지고 아이팩 기간에 오는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아이팩 기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울산으로 모시고 온다. 방문하게 한다. 이런 걸 이 이야기 뭐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황당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K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딱 전환점에 있거든요. 새로 배를 전부 건조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건조하는 기술력이나 안전성 그리고 국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 문제 이런 것과 연결할 때 가장 최적지가 바로 한국이다. K조선이다. 그래서 바로 그 K조선의 심장이 어디냐? 대한민국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아이팩 기간에 울산에 경주에 왔을 때 가까운
울산에는 예. 반드시 올 수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펙 기간에 예. 그 세계의 각국 정상들이 이쪽을 찾았을 때 예. 공항은 국격이거든요. 국격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울산시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예. 울산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 국토부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예. 민간항공사 이런 것을 잇따라 방문해서 울산의 해묵은 항공 이슈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관계 당국과 울산공항 할주로 이탈 방지 시설 설치, 조류 충돌 예방 시설 보강, 그 아펙 정상협의회의 지원 공항으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공업 축제 때 일본, 중국 간 국제성을 치안하는 것, 그리고 울산 제주 노선을 정편하는 문제. 예. 여기에 울산 김포간도 정편하고 또 2028년에 개항하는 울릉공항에 울산공항과 울릉공항을 다닐 수 있는 비행편을 만드는 것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예.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을 하긴 하지만은 시대 정신을 잘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K조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펙 정상회의라는 이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기회, 예.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직접 아펙을 여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잘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그 울릉공항과는 어쩌자 하겠다는 겁니까? 울릉공항은 사실 울릉도 하고 아직 안 됐는데 울릉공항 2028년에 되면 개항하면 울릉도로 가는 비행기 편이 울산공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울산공항이 또 울릉공항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거점화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노려볼 만합니다. 예. 그 한때는 해오름 동맹 도시들이 경주쯤에 국제공항을 함께 건설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지금 포항하고 경주가 네. 경주 포항 공항으로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공항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대구 쪽에는 또 대구권의 국제공항이 있고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권의 공항들이 하나, 둘, 셋, 넷 벌써 4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공항을 또 만든다는 건 사실상 좀 힘들 것입니다. 예. 힘들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울산공항을 최대한 예. 잘 활용하고 안전하게 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울산공항 안전 문제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이게 관심을 갖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울산메일 김진영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